김동욱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우리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를 심층 진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2017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정 경제가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구분이 딱 돼버려가지고 초기 조건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 역동성이 없어진다. 이게 혁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소득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수 부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 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포주기식 복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일하게 하려고 하고. 김 부총리는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양극화 해결이 어려워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추가 경정 예산 70%를 집행하며 일자리와 소득 늘리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의 1인당 지원금을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최대 1조 8천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들을 펼쳐온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을 최대 1조 8천억 원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은 더딘데 경기 사정상 기댈 곳은 재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 관련 재정 사업이 집행을 활성화해서 최대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의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다음 달부터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개선합니다. 또 개선 기미가 안 보이는 청년 실업 대책도 확대합니다. 장애인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석 달간 30만 원씩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 대상도 늘리는 겁니다. 생계비 부담 줄이기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어야 하지만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전세지원금의 1%만 임대료로 내는 대상자도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올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재정을 더 푼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창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현재 창원경찰은 군인이나 경찰처럼 조직, 교섭, 단체 행동의 노동 3권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창원경찰 A씨가 이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군인 등처럼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이 안 되면 해당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기한은 규정상 25일 이내이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입니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 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트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8일에 개막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35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최대 80%의 할인과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막을 올렸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은 물론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체까지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갖가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값을 최대 16% 낮췄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 냉장고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 백화점도 패션과 식품 등의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을 맞아서 9월 28일부터 코트나 패딩, 니트, 아우터 등을 최대 8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가상현실 복합 쇼핑몰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쓴 사람은 실제 백화점을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진짜 백화점에 가서 뭐 곰돌이 인형이나 노트북 그러는 것처럼 하니까 되게 진짜 같았고 신기했어요. 사회적 기업과 청년들이 창업한 쇼핑몰을 위한 홍보 판매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이곳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 관광문의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국민들이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 홍보관을 처음 구성했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와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지역 문화 축제가 어우러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에 2층 버스가 잇따라 투입되고 있습니다. 승차 인원이 일반 버스보다 30여 명이나 많아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입니다. 좌석이 부족해 상당수 승객이 서서 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라 사고라도 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지만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버스 노선이 적어 광역버스 입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람은 많고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차는 좋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2층 버스입니다. 한 번에 승객을 최대 72명까지 태울 수 있어 광역버스가 3번 운행할 때 2번만 운행해도 비슷한 수의 승객을 나를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여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의 안정성도 매우 좋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아이하고 함께 한 번 정도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 김포 서울시청 노선에 첫 투입된 이래 21개 노선에 40세대가 운행 중인데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층 버스가 투입된 노선의 경우에 입성률이 45% 감소하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가 80%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2층 버스가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 초까지 14개 시군에 140세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안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산교통공사 등 10개 협력업체와 최근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는 4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 440명을 포함해 총 14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2천여 명이 정규직이 될 전망입니다. 공사 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 10개 교가 참여한 협의회에서는 5년에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재정적 충격을 줄이려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사립대학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입학금을 줄이는 대학의 국가 장학금 등의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하이닉스가 랜드와 미래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 건립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10월 착공에 들어갈 연구개발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5층에 연면적 약 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2019년 9월 연구개발센터가 완공되면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분산돼 있던 미래기술연구원과 랜드 개발사업 부문의 인력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또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뽑을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에서 2017년도 취업사관학교 잡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취업사관학교 참여훈련생의 일체감 조성 및 공감대 형성과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직업인으로 성장과 출발 격려 및 직업훈련, 숙련 기술에 대한 자긍심 함양, 직업의식 고취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분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숨어있는 알짜 직업이 아닌 해외로 뻗어나가서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로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경제 성장에 적응하는 속도도 놀랍지만 높은 성장률과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잡에서는 중국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이 전망이 좋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서 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잖아요. 게다가 가깝지만 빠른 성장 덕분에 벤치마킹할 것도 많은 나라인 중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전망도 높으니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직업전망연구원이 코트라 청두무역관에서 바이두, 글로벌 이코노믹, UN 스테이틱스 디비전 등의 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래에 유망한 첫 번째 직종은 정보 보안, 분석 직종인데요. 최근에 중국 보안 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에 166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228억 위안으로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분석가의 평균 연봉은 약 18만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평균 약 5만 위안 정도 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의 기회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IT 계열의 경우에는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근무 환경도 매우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까지 위협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정보보안 기술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제품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품 업종 역시 미래 유망 업종 중 하나를 차지했는데요. 샤오미나 화웨이 등 스마트 제품 시장에 활로를 열면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2030 세대 신중산층의 경우는 제품의 질을 중시하면서 일반 가전보다 스마트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가전제품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 제품 시장이 연간 성장률 9.6%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5년에는 생산액이 무려 1,250억 위안에 이르러 이후 2020년에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스마트 가전제품의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 때문에 신규 개발 인력이 절실하게 큰 상황이라서 이 미래 직업 전망에 큰 잠재력을 가진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서비스 쪽에 있는 인력들이 중국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역시 고수익, 고전망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IT 분야 평균 연봉은 약 12만 2,478위안으로 11만 7,418위안인 금융권의 연봉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두나 텐센트 등 1세대 인터넷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무려 10억 위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2세대, 3세대 기업이 생기면 해당 기업의 기술자들은 15억에서 20억 위안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보면 정보보안, 스마트 제품, IT 시장의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일자리인데 이쪽에 일자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중국 시장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장이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교육 서비스 시장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인 1자녀 정책으로 소왕제 세대로 불리면서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바링허우가 현대 부모 세대의 주역이 되면서 자녀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육 시장은 연간 성장률이 약 20%에 달할 정도로 이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포럼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인들이 학예 휴가 여행을 갈 때 25.8%가 역사나 체험 등 이 교육 목적의 테마 여행을 했을 정도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중산층이 된 이 바링허우 세대에게 자기개발 욕구가 강해지면서 인터넷 교육 직종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IT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면서 과학이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을 합친 단어인 스팀 교육 열풍이 일면서 IT 분야 융합 교육 과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러한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웰빙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역시 건강이나 노년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 직종 중 하나가 바로 실버 서비스와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배경으로 급속하게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38%에 달하고 2035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버 산업 시장은 매년 6천억 원 위안가량의 수요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불과 1천억 원 위안가량으로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헬스케어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양식이 발전한 나라답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건강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의료 산업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시장이 점차 확대됐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건강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종합영양사, 건강관리사, 한의사, 심리상담사 등이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보기술, 스마트 가전, 교육, 헬스케어, 실버 산업이 중국에서 높은 전망을 차지한 직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발전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각종 구직 사이트에선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직종의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통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으니까요. 중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활로가 열려있는 중국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